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상회복 첫걸음 교육주 기회 올까? 그렇습니다. 7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변동성이 컸던 교육 관련주에 대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규 캐스터가 교육 관련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네, 길었던 거리두기 시행 기간 동안 공교육과 사교육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다시 교육이 정상화되면서 교육 관련주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교육주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의견입니다. NH투자증권은 메가스터디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관련주죠. 메가스터디 교육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019년에는 3에서 4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2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건데요. NH투자증권은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 올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정했는데요. 고등 부문의 메가패스 누적 결제액이 20% 중반대로 성장했다면서 이것이 실적 증가의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온라인과 비대면의 수혜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영상 중심으로 변화하는 교육업에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대성에 대한 의견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은 디지털 대성을 관심주로 제시했는데요. 전 부문의 고른 성장과 강남 대성 기숙학원의 연결 자회사 편입으로 전년 대비 수익성이 회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교육에서 점유율 2위를 확보하고 있고 경쟁사인 메가스터디 교육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원인과 한우리 회원 증가를 기반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티드랩에 대한 증권사 의견 보겠습니다. 원티드랩은 채용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하나금융투자는 올 1분기에 원티드랩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칭 사업은 플랫폼의 개인 회원 수와 합격 수 등의 채용 지표가 매출에 직결되는 구조라고 밝혔는데요. 원티드랩의 연간 누적 회원 수가 전년 대비 35%, 합격 수는 105%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1% 성장할 것이라면서 긱스와 프리온보딩 등의 신사업도 매출 다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2년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오프라인 교육주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 학교 방역 지침은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데 어쨌든 이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오프라인 교육주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지 좀 궁금한데 이 최수창 파트너님, 이 오프라인 교육주 2분기부터는 좀 실적 개선 기대해도 되나요? 저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작년부터 아이들이 학원을 안 다녔습니까? 사교육을 안 했나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비대면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지원이 되면서 사실상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이 교육주 쪽 살아나지 않을까? 요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는 저는 영향이 좀 미비하지 않을까. 네. 뭐 실적 기존부터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이들이 수강을 듣고 있는 데서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전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이한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담께서 얘기했듯이 메가스터디 교육이 코로나 시절에 오히려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이 포인트는 뭐냐면 코로나의 영향도 뭐 없지 않아 있어서 뭐 학원주들이나 교육주들이 많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메가스터디가 상승을 2배 이상씩 해줬던 이유는 실적으로 소수 상위 사업자들이 인수합병을 계통해서 기존의 메가스터디 교육 가면은 이제 입시 교육에 이제 고등사업부 쪽에 주목이 돼 있었던 건데 성인 사업부는 공무원 교육 쪽이라든가 입시 공무원 쪽이라든가 또는 IB 기명 편입학원 쪽을 또 인수하면서 네. 실제로 소수 상위 사업자들 계속 인수합병에서 몸집을 불리면서 이 교육 관련돼서의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여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거리두기하고 교육주하고 투자 아이들을 연관짓는 거는 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오히려 교육 관련주에서 투자 아이들을 얻으려면 이것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새 대통령, 새 행정부의 뭐 최근에 인선이 있죠, 장관분들. 그리고 공약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랑 AI 쪽의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네. 실질적으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5학년, 6학년은 17시간, 그리고 중학교 3년간은 34시간이 소프트웨어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코딩 교육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해서 10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어떤 공약도 있고, 또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도 이에 발맞춰서 교육부의 어떤 변화들 이런 네. 거 주목하시면 그 시점에서 교육주에 대한 또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엔 최영동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있으면서 온라인 사업 쪽에서 상당히 실적을 많이 낸 교육주가 있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 호전 기대된 교육주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먹고 노는데 진심인 국가이기도 하고 또 교육에도 진심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도 사실은 이번 이슈를 통해서 교육주가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네. 표면적으로 실적 부분들을 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앞서서 우리 최승현 파트너님께서 얘기하셨던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보실 텐데 예. 일단은 지금 화면을 보면서 분기 실적을 잠깐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 3월 달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1,72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9억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2022년도 3분기입니다. 2,100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고요. 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무려 236억 엄청나네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한 기업에 큰 영향을 좀 미쳤고 이러한 이제 실적 변화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2만 원, 3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지금 9만 8천 원대까지 글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2분기의 실적 부분들을 매출액 자체는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43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그리고 이제 교육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실적들을 보여주던 가장 큰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고등학교 부분에 의한 성장 부분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중고등학교 관련된 교과 과정에서에 대한 온라인 부분들 그리고 학원 수업 자체를 메가스터디 교육 자체가 상당 부분 실적으로 좀 반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이제 초등 교육도 그러겠죠. 있지 않겠죠. 예. 네, 초등교육 쪽에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웅진 시크빅이라는 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자체는 사실은 주가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차트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2월 달에 고가 자체가 4,50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지금 3,000원이니까 사실은 중고등학교 관련된 기업들 대비해서 초등학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도 2021년도 1분기가 46억의 영업이익인데 올해 2022년도 1분기의 영업이익 자체를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이 두 종목은 학과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수현 파트너님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 코딩 관련주 언급을 하셨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AI 교육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약을 보면은 이 초등학교 코딩 교육을 필수화한다고 하면서 좀 코딩 관련주들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관련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우리 초딩 어린이분들께 네. 부담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코딩 교육. 자, 먼저 이 코딩 교육에서 당선이 강조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쪽에서의 제조 기술의 제조 산업에 있어서는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상당히 빈약한 건 사실이었어서 네. 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그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육부 장관 인선되고 나서 하면 이제 7월 달 정도 가면 이 법률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교육주들은 실적의 모멘텀보다는 정책에 대한 투심이 나타날 때 투심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차트를 잠깐 하나 잡아주시면 요런 기업들이 그래서 움직인 거예요. 어떤 거냐? 메가스터디 교육은 관계 없어요. 방금 전에 이제 소수 상위 사업자라서 포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적으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게 엄청나게 정책 관련인데 올랐네요. 사실 로보가 코딩 교육의 넘버원입니다. 네,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때 올라갔던 모멘텀에 대통령 당선되면서 한 번 더 추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로보티즈도 이 코딩 교육의 관련주고요. 그리고 초등생들에게 지금 실제로 초중고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게 아이스크림 에듀. 이 회사가 한번 올라왔었죠. 이 회사가 그냥 관련주가 아마 시공테크도 있고 관계자가 모 회사가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급등이 보여줬던 게 정책 테마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실적의 모멘텀이다. 교육주들은 이번에 장관 인선 이후에 이 코딩 관련된 정책의 변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교학점제도 순차적으로 2024년부터 변화가 있는데 이런 정책의 변화를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또 최영동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이 같이 이제 겸하게 되는데요. 예. 그럼 과연 우리 투자자들 오프라인을 봐야 됩니까? 온라인 교육주를 봐야 됩니까? 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 2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회 형태상으로 봤었을 때 한번 고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쉽게 그 습관 자체를 좀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교육 양식이 뭐 한쪽으로 기존에는 뭐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한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랬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양분되는 그런 이제 예.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당분간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그러겠죠. 같아요. 근데 이제 교육주뿐만 아니고 사실은 음식 요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근 2년 동안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습 쪽에 좀 굉장히 좀 그렇죠. 익숙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막바로 좀 변화가 좀 이루어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정도 더 특이하게 우리가 좀 모멘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을 선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은 학력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한 거고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교육주들도 교육기업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모멘텀 또는 이제 매출액법이라든지 새로운 영역을 좀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성인 시장 공략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이 주목하는 교육 관련주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파트너부터 볼까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파트너님, 메가스터디 교육 어떻게 보시나요? 메가스터디 교육 방금 전에 교육 관련돼서 모멘텀 얘기했는데 네. 제 스타일은 거의 아닌데 네. 그래도 교육주에서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라.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 사고 파는 걸 하라고 한다면 네. 메가스터디 교육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의 이익이 증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비대면 하는 과정에서의 온라인 프로그램들, 동영상, 인강 부분들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인사업부에서의 성장세가 상당히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영유아까지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전 학력 인구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존의 고등사업법에서 장점 플러스 알파들이 추가적으로 성장 확대를 끌고 있다.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관점에 차트의 기술적 분석이 대응 가능하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뭐 시점이다, 시기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최영동 교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같이 보시죠. 네, 디지털 대성입니다. 역시 첨단을 달리시는군요. 자, 어떤 투자 포인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기업은 앞서 1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메가스터디 교육의 2위 사업자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교육 시장 내 고등교육 시장 내 이제 점유율 1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초중등 관련해서 이제 독서 논술 한울이라는 네.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밑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독서 논설 클럽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프라인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에 대한 성장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하나 쪽에 특화된다는 개념보다는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입니다. 올해 하반기서부터 이제 베트남 최대위 국제학교 교육 플랫폼까지 그렇죠. 예상이 되고 예.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에만 특화돼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성장성을 논할 수 있는 교육 사업에 발빠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위 기업은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네. 생각보다 또 쉽게 2위 기업들은 또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취할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2위 기업인 디지털 대상에 대한 관심도도 좀 증가를 시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육 관련주의 옥석 가리는 그런 시간을 보셨습니다.